자, 문산지일고 1학년 기출문제 풀이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이고요. 그 2차 부등식을 풀라고 나와 있거든요. 얘는 그냥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인수분해 하시고 이건 이제 x-3하고 x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그 다음 2차 함수니까 아래로 블록이고 0 만드는 x값이 3하고 마이너스 2인 게 눈에 보이죠? 0보다 작은 부분은 여기입니다. 해서 등호가 없으니까 x는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해서 답은 이렇게 2번으로 해결이 되겠어요. 자, 2번 문제고요.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있는 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일단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왔으니까 기울기 필요하죠. 그래서 x의 증가량입니다. 둘이 뺀값.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하시면 여기서 얘 빼면 2죠. 여기서 얘 빼면 6입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3이라는 거 알았고요. 그리고 지나는 한 점을 설정하시면 되는데 그거는 그냥 둘 중에 아무거나 잡으세요. 그래서 y는 기울기가 3이고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무조건 8이 나온다 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y는 3x 플러스 17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래 놓고 나서 여러분들 그냥 대입하신 다음에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5번이겠네요. 마이너스 2 넣으면 11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자, 3번 문제는요.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정수 x의 합이죠. 2x 넘어가면 x가 될 거고 작거나 같네요. x가 전개하시면 4. 그래서 이게 첫 번째 x가 포함된 부등식을 풀었고요. 두 번째 요거 넘어가면 3x고요. 천천히 하세요. 3x. 그 다음 이쪽 x 쪽이 더 크거나 같은 거죠. 넘어갔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6입니다. 그래서 x는 2보다 크거나 같은 친구들. 자, 결과적으로 x는 2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은 애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중간에 3이 뽕 있으니까요. 만족하는 모든 정수의 합은 2, 3, 4를 더한 값 9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4번 문제고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3일 때라는 말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그냥 공식 늘한 얘기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면 5분의 x좌표 대입하면 마이너스 3, y좌표 대입하면 플러스 8, 거기에다가 a를 더하고 절대값을 딱 씌운 이 결과가 몇 나왔다? 거리가 3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식을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 이렇게 되죠. 절대값 a 플러스 5, 얘가 15다. 이렇게 된 거고요. 절대값이 하나 있으면 그냥 편하게 푸세요. a 플러스 5가 플러스 15일 수도 있고 아니면 a 플러스 5가 마이너스 15일 수도 있는 거니까 a는 10이거나 a는 마이너스 20이거나 둘 중에 하나지 않을까요? 자, 두 개를 더하시면 답이겠습니다. 3번 되네요. 자, 5번 문제를 보시면요.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고요. 같은 거리에 있다는 말이 일단 있고 그 다음에 x축 위에 있는 어떤 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P라는 점이 x축 위에 있으니까 a, 0이라고 놓을게요. y값이 0인 건 맞거든. 그럼 이 말이죠. a에서 P까지의 길이하고 b에서 P까지의 길이가 같은 거리라니까 이 얘기인 거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각각 구해서 이게 같다라고 놓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x끼리 뺀값을 제곱해 주고 y끼리 뺀값을 제곱해 주고 거기에다가 루트를 씌워준 값, 이게 AP 길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 BP 길이는 x끼리 뺀값을 또 제곱해 주고 y끼리 뺀값을 제곱해서 또 루트를 씌우면 이게 BP 길이. 둘이 같은 거. 근데 이제 둘 다 루트가 있으니까 양변 제곱해서 그냥 요대로 보셔도 상관은 없는 거죠. a제곱 길이는 없어지는 게 눈에 보이고요.
마이너스 2a랑 마이너스 14a니까 넘어가면 12a가 남을 거고요. 그 다음 여기는 49에다가 25를 더한 값이죠. 그럼 72가 될 거고 여기에 플러스 2가 넘어오네요. 그럼 여기는 70인가요?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 값을 말할 수가 있겠죠. 77, 49? 이게 몇이지? 74. 72네요. 네. 어이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a는 6이다. 다시 말하면 p좌표는 6,0이었다. 라고 해서 5번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6번 문제에서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연립부등식에 해가 없다고 했거든요. 이게 이제 해가 없다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보시면 여기 A, B, C 세 개가 이렇게 부등식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이때 우리는 이 친구를 A하고 B의 관계 그리고 B하고 C의 관계 이렇게 이 두 개의 부등식을 연립해서 답을 구할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둘의 공통된 부분이 없다라는 걸 의미하니까 일단 여기서 x의 범위, 이 둘에서의 x의 범위를 각각 구하신 다음 겹치는 부분이, 공통되는 부분이 없도록 적절한 a 값을 설정해 주시면 된다라는 말이겠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둘을 먼저 보시면 제가 넘어가면 x죠. 부등호 크기는 x 쪽에 크다고 나와 있고요. 넘어가면 a-2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거. 이 둘이 본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둘을 좀 보시면, 자, 이 둘을 좀 보시면, 이게 넘어가면 x고요. 그다음 여기 이쪽으로 넘어가면 2가 되죠. 이게 두 번째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두 개를 보시면 되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나서 수직선을 뿅 그렸을 때 공통된 부분이 없어야 되니까 일단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거, x는 일단 2보다는 작은 애가 오는 거죠. 등호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 a 빼기 2보다는 큰 애가 온다고 했는데 이 둘에 공통된 게 없어야 돼 라고 말을 하면 해가 없다고 했으니까요. 그냥 이런 데 있으면 되지. a 빼기 2가 2보다 오른쪽에 있어서 a 빼기 2보다 큰 애가 첫 번째 답이야 라고 했을 때 공통된 부분이 없음 이런 상황이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a-2가 2보다는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커야 됩니다 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또 관찰해 보셔야 되는 건 같아도 되는가. 만약 a-2가 2가 돼서 이렇게 해도 공통된 부분이 없는 건가요? 라고 하면 공통된 부분이 없는 게 맞네요. 넘어가서 a는 4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 오면 되는 거고요. 이때 a에 올 수 있는 최소값은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죠. 자, 7번이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차 부등식을 성립하게 하는 실수 k의 최대값을 구하자라는 문제입니다. 모든 x에 대하여 다음 2차 부등식이 성립해야 돼요. 일단 2차라는 말 명확하게 주어져 있고 최고차 계수가 2차인 거 확인이 되고, 그러면 이 그래프는 일단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 그래프인데 x의 누굴러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축이 요 밑에 이렇게 있거나 그럼 다 0보다 큰 거니까요. 아니면 접하는 거 정도까지는 상관이 없는 거죠.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이 나와도 되는 거잖아. 그리고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렇게 0보다 작은 애가 생기거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여기 있는 이 2차 식을 2차 함수로 바꿔서 2차 함수와 x축의 위치 관계를 갖고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그때 이 x축이 2차 함수와 접하거나 안 만나는 상황을 관찰합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안 만나면 작은 거고요. 한 점에서 접하면 같은 걸로 해석하시면 되겠네. 판별식 바로 갑니다. b제곱 빼기 4ac 그게 0보다 작거나 같음. 그래서 2k 앞으로 끄집어내시면 k-1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그럼 얘도 또 2차 부등식이네요. k에 관한 2차 부등식이고요. 아래로 볼록에 k에다가 1 넣으면 0 나오고 0 넣으면 0 나오는 상황. 작을 때니까 여기죠. 그래서 k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은 값을 가지면 됩니다. 여기서 올 수 있는 k의 최대값은 1이 되겠습니다.
연립부등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수 K값의 최대 최소를 각각 라지 m, 스몰 m이라고 놓고 둘이 뺀값을 구하세요라는 문제. 일단은 해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앞에서도 잠깐 봤지만 첫 번째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와 두 번째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에 공통된 부분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첫 번째 식을 보시면 요건 인수분해가 돼요. x 플러스 3이랑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우리는 이 첫 번째 부등식의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지만 2보다는 작은 다음 범위를 갖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물론 아래로 볼록 2차 함수 그린 다음 2차 부등식 해석해 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친구를 보셔야 되는데 얘를 그냥 보지 마시고 분명히 문제에서 얘를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게 나올 겁니다. x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 혹은 누구보다 작고 크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 말은 분명히 이거 인수분해해서 여러분들이 이 전체를 인수분해하고 x의 누구 놈이 0 나오는지 찾을 수 있게 설정을 해줄 거란 얘기죠.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여기 k 빼기 4랑 k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됐죠? 이게 0보다 크도록 하는 x의 범위라고 하면 이 친구는 둘이 곱하면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여기를 서로 뭐 해주면? 빼주면 얘가 나오지 않을까요? 라는 거네. 됐죠? 정확하게 둘 다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더하면 얘가 나오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굳이 쓰면 x 마이너스 k 빼기 4 얘하고 x 마이너스 k 플러스 4 이게 0보다 큼. 우리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아래로 볼록이고요. 0 만드는 값 두 개가 내 눈에 보이는데 그게 k 빼기 4랑 k 플러스 4 두 개라는 거, 그리고 k 플러스 4가 당연히 k 빼기 4보다는 작다는 거죠. 이건 4를 더했고 얘는 4를 뺐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2차 함수 형태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거고요. 0보다 큰 범위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x는 k 빼기 4보다 작은 애 혹은 k 플러스 4보다는 큰 애들로 얘기할 수 있겠다. 어쨌든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니까 우리가 부등식의 이 친구 둘을 그렸을 때 겹치는 부분이 없게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건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8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얘를 빼면 8이니까요. 8칸의 간격을 갖고 있는 이렇게 되는 그런 x값의 범위를 가질 거야. 자, 갈게요. 마이너스 3하고 2가 있고요. 첫 번째 부등식의 범위는 이렇게 관찰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까지의 길이는 참고로 5가 되죠. 그러면 해가 존재하지 않고 싶을 때 k 플러스 4가 이쪽에 있어서 이런 그래프가 되고 k 빼기 4는 이쪽에 있어서 이런 그래프가 돼야 되는 거잖아. 여기서까지 길이는 8이고 이 길이는 5밖에 안 되니까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면 공통된 부분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첫 번째 여기부터 볼게요. k 빼기 4가 마이너스 3보다는 왼쪽에 있다는 말은 k 빼기 4는 마3보다 작아야 되고, 혹시 같아도 근이 없을까요? 없는 게 눈에 보이죠? 없어야 됩니다. 이거 일단 만족하셔야 되고,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k 플러스 4는 2보다는 큰 쪽, 오른쪽 큰 쪽이 있어야 되고, 같아도 역시 마찬가지 등호 없으니까 상관이 없죠.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k 값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이런 그림이니까요. 그래서 또 이 두 개의 부등식을 연립한 k 값의 범위를 말해주세요가 되는 거죠. 자, 넘어가시면 k는 1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넘어가시면 k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은 애가 오면 되는 거네요. 자,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2고요. 둘이 빼주시면 3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3번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9번 문제 보시면요.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고 각시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일 때 상수 A 값을 구해라. 인 거죠. 어, 9번 문제를 방금 풀었는데 답이 두 개가 나와서 뭐가 문제인지를 다시 원본을 비교해 봤더니 직각 이등변입니다. 네, 원본 문제는 직각 이등변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거 타이핑을 하면서 오타가 난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보고 계시는 프린트에는 이걸 수정해서 배포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직각이라는 말이 없으면 이 두 개가 맞아요. 둘 다 되는데, 그죠? 그래서 두 개가 맞고요. 이제 직각 이등변이라고 했을 때는 뭘 더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보시면 여기 봤을 때 이렇게 C가 90도라고 했고요. 그럼 여기를 뭐 A, 여기를 뭐 B라고 했을 때 A 좌표가 마3, 마1인 거고 B 좌표는 5, 3이고 C 좌표는 A, 마이너스 3인데 수직이니까 AC를 이은 직선하고 BC를 이은 직선이 서로 수직이구나 라는 표현. 그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표현이니까 기울기는 X끼리 뺀값분의 Y끼리 뺀값이랑 마찬가지 기울기 X끼리 뺀값분의 Y끼리 뺀값이랑 그거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와 라는 표현인 거고요. 됐죠? 그리고 계속 갑니다. 둘이 곱해서 넘긴 다음 정리해 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뭐야 이거? 이렇게 되겠죠? A-5랑 A 플러스 3 곱한 값이 마이너스 12. 그래서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 여기 마이너스 15에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은 0이 돼서요. A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3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A 값이 두 개가 될 수 있으니까 요 둘 중에 하나가 답인가 봐 라고 일단 얘기하셔야 되고 그 다음 직각 이등변이라고 했거든. 자, 요거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직각 이등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직각 이등변이 되도록 적절한 A 값을 설정해야 되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그림은 아마 이런 그림이지 않을까. 이등변, 여기가 C좌표, 여기가 A, 여기가 B인 상황. 그래서 A, 마3, 마이너스 1이고요. B, 5, 3이고요. 자, C는 다시 A, 마3이라고 했을 때 직각 이등변이면 A, B의 길이와 미안하죠. A, C의 길이와 B, C의 길이가 같아야 됩니다. 라는 것도 성립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A, C의 길이 X끼리 뺀값 제곱해 주시고요. Y끼리 서로 뺀값 제곱해 주시고 얘하고 BC의 길이죠. X끼리 뺀값 제곱해 주시고요. Y끼리 뺀값 제곱해 주시고요. 자, 둘 다 루트를 씌우는 게 맞는데요. 그냥 양변 제곱해서 루트 벗긴 상태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제곱은 없어지는 상황이니까요. 여긴 플러스 6A 마이너스 10A 16A가 남고요. 그 다음 9하고 4를 더해서 13이고요. 25하고 36 더하면 몇이에요? 61인가 봐요.
그럼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48. 그게 0인 상황. 그래서 a 빼기 3이 0이니까요. 네, a는 3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둘 중에 3이 맞는 표현이었다라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가볍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 게 포인트인데 문제 자체에 오타가 나서 처음에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다 보셔야 돼요. 자, 10번 문제고요. 두 점에 대해서 A, B 위에 있는 점 P가 EAP랑 BP랑 같다고 했습니다. 자, 선분 AB 위에 있는 점이라고 했죠. 일단 여기서 봐야 되는 포인트는 이 선분이라는 거. 선분 AB입니다. 일단 X좌표나 Y좌표 같은 게 없으니까 그냥 뭐 이 점을 A라고 하고 이 점을 B라고 했을 때 이 선분 안에서 AP의 길이의 2배가 BP의 길이랑 같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P가 한 요쯤에 있어서 요 길이가 1이라고 했을 때 요 길이는 2가 된다라는 말이겠죠. 물론 이제 얘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되죠. AP의 길이 대 BP의 길이의 B는 1대 2입니다라는 비례식으로 바꿔놓고서도 얘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내향의 곱과 외향의 곱은 같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셔야 되고 이 말의 의미는 A, B를 1대 2로 내분한 점, 그 점을 우리는 P라고 하겠다라는 거죠. 자, A점 3,1이고요. 자, B점 마이너스 3,4입니다. 얘를 1대 2로 내분을 해주시면 X좌표부터 3분의 자, 크로스에서 마이너스 3이고요. 크로스하면 6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역시 마찬가지 3분의 이번에 Y좌표죠. 4하고 2가 되겠네요. 뿅.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결과적으로 P는 1,2라는 점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11번 문제 보시면 원의 방정식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문제예요. 중심이 저 직선 위에 있고요. 그리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인데 단 중심이 2, 4분면 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직선 정도는 뭐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을 거고요. 기울기가 플러스 3이고 Y좌편이 12니까 X좌편 마이너스 4겠네. 그럼 겁나 크게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런 직선이 있는 거고 그 다음 중심이 요 위에 어딘가에 있는데 2, 4분면에 있대요. 그리고 X, Y축에 동시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대충 그려보면 뭐 이런 그림, 이런 그림이지 않을까? 네, 이런 그림, 하하, 됐죠? 이런 그림. 그래서 중심이 여기 있나 봐. 뭐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요? 라는 거고. 그럼 이랬을 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야죠. 이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플러스 R을 중심으로 갖고 있고 반지름이 R인 원. 그러면 저기 중심이 지나는 직선을 아니까 x에 마이너스 r, y에 플러스 r을 대입해 주시면 r은 마이너스 3r 플러스 12니까 넘어가서 정리하면 r은 3이다. 됐죠? 그러면 원의 방정식은인데 보기가 또 이렇게 나왔다고? 11번? 네. 원의 방정식입니다. 방정식 원의 반지름이에요. 반지름. 네, 해서 답은 3이고요. 네, 요것도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오타가 없게 정리를 해놓을 예정입니다. 자, 12번이고요.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이 원이 되게 하는 정수 K의 최대값입니다. 공식처럼 뭘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 친구가 원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 표준형으로 그냥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요 둘이 보면서 바꾸죠. x 빼기 1의 완전 제곱 땅 때려주시고 요 둘이 보면서 바꾸죠. y 플러스 2의 완전 제곱 뿅 때려주시고
제곱하면 4, 제곱하면 1이 생겼으니까 전체 5가 생긴 거고요. 넘어가서 마이너스 K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중심이 누구고 반지름이 누구인 원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여기는 반지름의 제곱값이 5니까 5 마이너스 K가 항상 0보다 커야만 우리는 원이라고 할 수 있고 반대로 K는 5보다 작은 값이 와야만 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해서 정수 K에 올 수 있는 최대값은 4라고 말씀하셔야죠. 그래서 반지름이 0인 원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알맞은 표현이 됩니다. 자, 13번 문제고요. 자, 세 점이 있습니다. 얘네를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이 있고요. 넓이를 2등분하고 점 B를 지나는 직선이 점 A, 마파를 지날 때 A는 누구? 결론.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어차피 여기 있는 이 점에 X좌표, Y좌표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대충 그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를 내가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인 삼각형이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는 어떤 직선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자, 점 B를 지나고요. 넓이를 2등분 해주고 있죠? 그럼 넓이를 2등분한다는 그 말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시면 AC의 중점을 지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네. 요렇게 됐죠? 그럼 AC의 중점이 누굴까요? 두 점의 중점 1대1 내분점이죠. 평균값으로 보시면 됩니다. X값 2개 더해서 2로 나누면 4. Y값 2개 더해서 2로 나눠도 4. 다시 말하면 점 B 1,-2와 4,4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말해주고 A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8이 나온대 라는 말인 거지. 자, 결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기울기 먼저 구하죠. X 증가량 분의 X끼리 서로 뺀값 분의 Y끼리 서로 뺀값. 이렇게 해서 기울기가 2라는 걸 알고요. 그럼 Y는 2, X에다 4 넣으면 Y는 무조건 4 나온대. 지나는 한 정점을 알고 있습니다. 자, 다시 쓰면 Y는 2X 마이너스 4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이 친구 A를 대입하면 8이 나온다 라는 말이잖아요. 마이너스 8. 그래서 마이너스 8은 2A 빼기 4다. 고로 2A는 마이너스 4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해서 답은 1번으로 해결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13번 문제도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14번 문제고요. 세 개의 직선으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일단 이 두 개는 명확하게 그릴 수 있죠. 기울기가 양수고 기울기가 음수고 지나는 점 뭐 다 알고 있으니까. 자, 하나는 양수인, 기울기가 양수인 다음과 같은 직선이고요. 하나는 기울기가 음수인 뭐 다음과 같은 직선이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얘 기울기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친구를 한번 그려보자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으려면 첫 번째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하는 상황이죠. 예를 들면 요 둘이 평행할 때 이렇게 될 때 그럼 삼각형 안 만들어지니까 해서 A가 일단 마이너스 2라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 둘이 평행해서 이렇게 그려버리면 또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A 자리에 1이 와도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는 대표적인 이야기니까 다 아실 거고요. 마지막이죠. 내가 세 번째 직선을 그렸는데 이게 둘이 평행한 게 아니라 둘 중 어느 하나랑도 평행하지 않지만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죠.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때도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상황까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고요. 둘의 교점을 우리가 그냥 구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1하고 x 빼기 5를 연립해서 넘어가면 3x 플러스 6이니까요. x가 2일 때
y가 마 3일 때, 다시 말하면 둘의 교점은 2, 마 3이 되는 거고, 그걸 얘도 지나버리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다 인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은 2a 빼기 1로 표현을 할 거고요. a가 몇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1까지 딱 써주신 다음 세 개를 다 더한 값 마이너스 2라고 말해주셔야 정확한 답이 되겠어요. 자, 15번이고요. 그림과 같이 직선 y는 x하고 x축의 양의 방향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 L이 있을 때 이 L의 기울기입니다. 이건 좀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만 일단 각 이등분선에 대한 이야기, 그죠? 자, 일단 각 이등분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일단 첫 번째, 여기 y는 x라는 이 직선하고 x축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이죠. 이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좌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꼭 할 수 있어야 돼요. 각 이등분선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식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내가 x, y라고 하고 이 x와 y의 관계식을 말하면 되는데, 관계식은 두 직선, 첫 번째 직선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와 두 번째 직선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다라는 등식을 갖고 얘기할 거고요. 공식을 잘 기억해 보시면 두 개가 다 절대값이 붙어 있을 거야. 그래서 완벽하게 똑같을 때와 부호만 정반대일 때 이렇게 두 가지 식이 나오고, 당연히 각 이등분선의 방정식은 두 개가 표현이 됩니다. 두 직선에 의해서 이렇게 각이 생겼고, 이 각을 이등분하는 애는 요거랑 요거 해서 두 개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꼭 직선, 다시 말해 각 이등분선의 방정식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구하려면 이렇게 바꿔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사실 얘는 이 문제는 아니고 L의 기울기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냥 편하게 할게요. 뿅, 수직으로 하나 내립니다. 자, 이 점의 x좌표를 뭐라고 할까라고 하면 a라고 할까요? 이렇게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요 점의 좌표는 x가 a니까 y도 a겠죠? 됐죠? 그러면 요 전체 길이가 a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도 다시 a구나. 그러면 직각삼각형이고 직각 이등변인 게 눈에 보이니까 요 길이는 뭐냐면 루트 2a가 된다는 거지. 그럼 이랬을 때 여러분들은 각 이등분선이 갖고 있는 성질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요겁니다. 왼쪽 대 오른쪽은 왼쪽 대 오른쪽 길이의 비와 같습니다. 그래서 요 길이를 1이라고 하면 요 길이는 루트 2가 된다. 됐죠? 자, 여기까지 알아내시면 끝났어요. 자, 요 길이가 몇일까? 전체 루트 2 플러스 1분의 1만큼인 거죠. 뿅. 전체 길이 a인데 a를 1하고 루트 2로 쪼갰을 때 분의 1만큼. 됐죠? 전체를 이 둘이 더한 값으로 봤을 때 그때 1만큼인 거잖아. 해서 이렇게 놓을 수 있으면, 자, 0,0에서 이 점까지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a분의 얘입니다. 결론. 루트 2 플러스 1분의 1 이게 기울기가 될 거고, 이거 유리화하시면 루트 2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처럼 답은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잘 보시고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6번 문제고요. 삼각형의 세 변의 중점을 요렇게 저렇게 놨을 때 A, B, C라는 원래 있던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하라는 이야기인데, 얘는 중점이 굳이 아니라
A, B, A, B, B, C, C, A, A, B, B, C, C, A 순서대로 A에서 B, B에서 C, C에서 A 이렇게 뚱뚱뚱 순서대로 얘기를 했을 때 얘를 M 대 N으로 똑같이 나눠주는 점을 요렇게라고 놔도 마찬가지 원래 있던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이때 나오는 이 내분점들로 구성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일치한다는 거. 그래서 이건 예전에 이제 글자로 문자로 딱 써서 증명은 해드렸지만 기억을 못 하신다면 그냥 이제 통으로는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중점으로 나왔지만 만약에 여기가 1대2 내분점을 각각 요로라고 했을 때 그때 원래 있던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뭐야? 라고 하면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말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누구야? 라고 하면 원래 있던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그냥 말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무게중심이죠? 네, 평균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X좌표 3개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무게중심의 X좌표 뽕뽕뽕 3개 다 더하시면 몇이야? 6이죠. 그 다음 Y좌표 3분의 Y좌표 3개 다 더하셔서 또 3으로 나누죠. 다 더하면 마 3이네요. 그래서 결론 2, 마이너스 1 요게 무게중심 좌표였습니다. 그래서 답이 나왔네요. 자, 17번이고요. 원과 직선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하는 정수 K의 최대값. 자, 일단 원은 정확하게 주어져 있죠. 중심이 0,0의 반지름이 2인 원이 주어져 있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 있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어 라고 했으니까 이런 상황인 거지. 원이 이렇게 있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 이렇게 있어서 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그네 이런 상황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그럼 이랬을 때 분명히 이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럼 우리는 이걸 이렇게 관찰한다고. 원의 중심 0,0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쟀는데 그게 반지름보다 어떠면? 작으면. 자, 이 거리를 편의상 D라고 했을 때 이 D가 R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거야. 됐죠? 참고로 이 D가 R이랑 같으면 접할 거고 D가 더 크면 안 만날 거야 라는 위치관계를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물론 연립해서 판별식을 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얘기해 주시기를 추천해 드리고요. 지금 연습 많이 해서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 직선 방정식은 이렇게 쓸게요. 2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0이라고 쓸 거고 그 다음 저 원의 중심은 0,0인 거고 이때 내가 거리를 땅 잰 게 반지름 2보다 어때야 돼? 작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써줄게요.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고요. x 뿅 y 뿅 대입하면 절대값 그냥 k죠. 그게 2보다 작으면 좋겠어. 절대값 k가 2 루트 5보다 작으면 좋겠습니다. 네, 절대값 하나니까요. 얘는 2 루트 5랑 마이너스 2 루트 5 사이에 있으면 좋겠어 라는 거겠죠. 자, 정수 K의 최대값입니다. 그럼 정수니까 또 이 친구 관찰해야 되겠죠. 참고로 얘는 루트 20이죠. 네, 오 40이래. 20이죠. 루트 20이고요. 얘보다 작은 정수 중에 제일 큰 애가 누굴까요? 루트 16 있잖아. 루트 16. 루트 25는 얘보다 더 클 거 아니에요. 얘는 5고 얘는 4니까 가장 큰 정수 최대값은 4가 되겠구나 라고 해서 중3 때 했던 제곱근에서의 이 근사값을 가지고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4가 되겠죠. 18번이고요. 이 18번 문제는 지금 x의 범위를 찾으셔야 되는 거긴 한데 x가 0일 때랑 2일 때로 기준을 나누고 구간을 설정하신 다음에 x의 범위를 쭉 말하시면 됩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이런 얘기도 해드렸어요. 방정식, 부등식, 함수는 같이 다니니까
문제를 조금 더 다양하게 여러 가지 시각에서 좀 해석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등식 문제를 굳이 부등식 자체로만 보지 마시고 함수에서 좀 관찰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드려서 예를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푸는 방식은 똑같아요. 기준 나누고 쓰는 건. 근데 그래프를 좀 그려서 보겠다는 거야. 자, 편의상 지금부터 fx를 절대값 x, 절대값 x-2라고 설정을 할게요. 그래서 문제에서 하는 말은 이거죠. fx가 4보다 작거나 같게 해주는 x의 범위를 딱 얘기해주고 그때 최대와 최소값을 구한 다음 더해줘 라는 문제인 거야. 그럼 우리는 이 함수 그래프를 그려볼 겁니다. 네, x가 0일 때야, x가 2일 때를 기준으로 우리가 구간을 나눠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 x는 0보다 크거나 같지만 2보다 작을 때,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세 개의 구간으로 나눌 거죠. 0보다 작으면 다 음수네요. 그럼 여기 fx식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는 함수식 1차네요. 얘가 될 거고요. 0하고 2 사이에 있으면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니까 없어져서 그냥 플러스 2라는 상수함수가 될 거고요. 2보다 크면 다 양수니까 2x-2라는 1차 함수 직선이 또 되겠네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의 좌표 평면에다가 그려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y는 fx라는 함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게 x가 0일 때 그리고 x가 2일 때 얘네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죠. 자, 일단 첫 번째로 0보다 작으면 기울기 마이너스 2고요. y좌표는 플러스 2인 이런 함수가 될 겁니다. 여기가 2 이렇게 볼게요. 그 다음 x가 0에서부터 2 사이에 있을 때는 0에서 2 사이에 있을 때는 그냥 2가 되는 거죠. 상수함수네요. 그다음 2보다 클 때는 2x 빼기 2라는 1차 함수가 되는 건데 이거 y좌표 마이너스 이고 기울기 플러스 2잖아. 쭉 그렸을 때 자, x에다 2 넣어보세요. 몇 나와? 2 나오죠? 그럼 요 점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라고. 됐죠? 이게 y는 fx 함수 그래프를 의미하는 거고 문제에서는 이 함수 그래프가 4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말해줘 라고 쓰니까 4일 때가 어디예요? 라고 하면 y가 4일 때 요쯤입니다. 작을 때 요 범위를 말해줘 라는 거겠죠? 그러면 이거 x좌표부터 여기 x좌표까지 그 x를 다 대입해주면 4보다 작거나 같을 거야 라는 말이겠네. 그러면 자, 요 친구 x좌표 어떻게 구할까요? 요 그래프 0보다 작을 때 요 그래프잖아. 이거 x에다 누구 넣으면 4 나올까? 마이너스 1이죠. 됐죠? 그럼 요거 x가 2보다 클 때 요 그래프죠. x에다 누구 넣으면 4 나올까? 누구 넣으면 4 나올까요? 3이네요. 그래서 결론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때 이 함수 그래프 이 친구의 함수값이 4보다 작거나 같구나.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범위가 문제에서 말하는 부등식의 x의 범위가 되겠죠. 자, 최대값이 3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둘이 더해주시면 2라고 해결이 돼요. 해서 구간 나누는 것까지는 사실 동일한데 해석을 어떻게 해주느냐 그래프로 그려서 관찰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드렸습니다. 정리해보세요. 자, 19번이고요. 현경인의 반 아이들이 소방교육을 받기 위해서 최대 4명씩 앉을 수 있는 긴 의자 여러 개가 있는 실습실에 모였습니다. 앉으면 7명이 남고 4명씩 앉으면 의자 1개가 남는 상황이고요. 가능한 의자의 개수의 최대값을 말해주세요 라는 표현. 자, 의자의 개수를 구할 거니까 의자의 수를 지금부터 x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때 봐봐. 3명씩 앉으면 7명이 남거든. 그럼 우리가 이 학생 수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한 의자에 3명씩 앉으면 자 3x 7명이 남어 플러스 7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럼 나는 학생 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런 상황도 있네. 4명씩 앉았더니 의자 하나가 남아. 그럼 이 표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린 이렇게 얘기한다고. 자, 의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몇 개 있냐면 나도 몰라. X개만큼 있어요. 의자가 이렇게 X개만큼 있는데, 자, 내가 이 의자에 4명씩 앉았더니 또도도도도 앉았더니 마지막 요 하나의 의자가 비더라고. 됐죠? 그럼 내가 이 마지막 의자를 안 쓰더라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몇 개 의자를 썼냐면 요만큼의 의자를 쓴 거예요. X 빼기 1개 의자를 쓰는데 여기서 체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마지막 의자야. 자, 봐봐. 4명씩 앉으면 의자가 하나 남잖아요. 그럼 이 전에 있는 여기에는 몇 명이 앉았다는 얘기일까? 최소 1명부터 최대 4명이 다 앉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 딱 여기 있는 이야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이 하나 더 나와야 돼요. 자, 여기까지는 일단 다 앉을 거야. 여긴 몇 개? X 빼기 2개죠. 전체 X에서 2개 뺐으니까. 그래서 일단 4X 빼기 2개. 됐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4명씩 다 앉았고 최소한 1명이 더 있어서 여기 딱 앉으면 마지막 건 안 씀. 이거보다는 학생 수가 클 거고 여기 마지막 의자에 4명이 꽉 앉을 수도 있지. 그 말은 몇 개? X 빼기 1개 의자에 4명이 다 앉을 수도 있어 라는 표현인 겁니다. 물론 여기 이렇게 쓰기도 해요. X 빼기 2개의 의자에다가 4명씩 다 앉고 마지막에 4명이 다 앉았어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어차피 전개하면 같은 값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편하게 정리하시면 되죠. 자, 그럼 결론. 학생 수는 3x 더하기 7인 거 내가 알았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둘이 연립해서 우리는 x의 범위를 말해주시면 답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3x 플러스 7을 대입한 다음 자 넘겨서 얘기합니다. 여기 참고로 4x 빼기 7이죠. 자, 넘어가면 x, 넘어가면 14. 이게 앞에 있는 둘이 연립했을 때 나오는 관계식. 자, 두 번째 관계식 볼게요. 이거 넘어가면 x, 넘어가면 11 이렇게 되는 거죠. 고로 x는 11개 이상 14개 이하의 의자가 되겠습니다. 자, 의자에 올 수 있는 최대값은 14개가 되겠죠.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금총고에서 이번에 수행평가로 냈던 문제 형태입니다. 잘 보시면 되겠어요. 자, 20번이고요. 원 위에 있는 3,1이라는 점에서의 접선 그리고 XY축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말해주세요 라는 거. 자, 일단 중심이 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 루트 10인 원이죠. 네.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10인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3,1이라는 점이 있나 봐요. 대충 이 정도 잡을게요. 3,1. 요 점에서 그은 접선이죠. 접선을 그었습니다. 이렇게 그었어요, 접선. 이때 X축, Y축 둘러싸인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표현.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자, 이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바로 말씀하시면 되죠. X제곱, Y제곱 더해서 10이다라는 표현을 봤을 때 얘를 X를 2개, Y도 2개로 끊어보시고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이니까 X값 하나 넣으시고 Y값 하나 넣으시면 3X 플러스 Y는 10 이게 다음 접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이 친구 X절편과 Y절편 말하면 되죠. X가 0이면 Y는 10이고요. Y가 0이면 X는 3분의 10이네요. 그래서 결론. 둘이 곱한 다음 2로 나눈 값 3분의 50 이게 다음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자, 21번 문제입니다. 수직으로 만나는 두 도로
위에 있는 A, B에서 버스 승용차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은 출발 후 몇 분이 지났을 때인가? 이 버스하고 승용차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지니까 이 둘의 거리를 재보고 언제가 최소인지를 말해줘 라는 거죠. 그 거리 말고 언제, 몇 분 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버스는 A의 출발에서 동쪽으로 2km 속력으로 달리고 B에서 출발해서 남쪽으로 2km 속력으로 달린다 라고 해서 그림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죠. 네, 이렇게요. 버스, 이 버스요? 네, 버스 그림, 승용차 그림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요 위에 있는 문제랑 좀 같이 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자, 일단 첫 번째. 분마다니까요. 그럼 T분 후. 이때 버스하고 승용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일단 버스는 동쪽으로 매 분 2km씩 움직이니까 버스는요. 좌표 평면 상에서 T분 후의 위치는 이렇게 표현될 거야. 마이너스 11에서 오른쪽으로 2T만큼 계속 움직였을 거야. Y좌표는 0이죠. 이게 버스. 그 다음 승용차는요. X좌표는 계속 0이고요. Y좌표 원래 5에서 밑으로 내려가죠. 매분 2씩 마이너스 2T씩 계속 움직이고 있을 거야. 그럼 이때 T분 후 둘의 거리는 자,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되는 거지. X끼리 뺀 거 제곱하고 Y끼리 뺀 거 제곱한 다음 더해서 루트 씌우면 되니까요. 자, 요거 제곱한 값이죠. 2T-11의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한 값입니다. 2T-5의 제곱. 자, 이거 그냥 부호 바꿔서 제곱했어요. 어차피 그냥 제곱하든 부호 바꿔서 제곱하든 결과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우리는 여기에 올 수 있는 가장 작은 값. 그 값이 아니라 t가 몇일 때 가장 작은 값이 오는가에 대한 질문이니까 이 참수의 최대 최소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자, 전개하시면 4t제곱, 4t제곱, 8t제곱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44에다가 20인가요? 그럼 마이너스 44에다가 20이면 마이너스 64 더하기 얼마 나올 거예요. 자, 정리 안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어차피 2차 최고차 계수 양수니까 아래로 올록이고 이때 이 꼭지점에 올 수 있는 t값은 4니까 마이너스 2a분의 p 됐죠? 그래서 4네요. 결론 4분 후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값을 굳이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 다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고요. 그림과 같이 원 위에 두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점 C가 있고요.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이 다음과 같을 때 이때 PQ 더한 값을 말해줘 라는 문제. 자, 이렇게 볼게요. 그냥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13이 원이라서 뭐 표현 잘 되어 있고요. A, B 정점 잘 찍혀 있고요. 그럼 이랬을 때 일단 넓이의 최대가 되고 싶어라는 말을 했으니까 넓이가 가장 커지려면 우리가 요 A, B를 밑변으로 놨을 때 가장 높이가 높아지도록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참고로 지금 그림상에 C가 있다. 그럼 이 친구 높이는요? 이 정도를 얘기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후. 됐죠? 이렇게 그리면 제일 높아질 거 아니야. 됐습니다. 그럼 결론. 어떻게 됐을 때입니까? 라고 하면 A, B의 수직 이등분선. 됐죠? 그게 점 C가 됐을 때, 만나는 요 점이 C가 됐을 때 그때가 가장 높은 높이를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 그럼 이때 요 길이 높이니까 나 높이만 알면은 밑변 길이는 여기잖아요. 높이만 알면 되겠네. 어떻게 할까? 일단 요 길이가 루트 13 그죠? 이라는 걸 알고 있고 요 길이는 뭡니까? 라고 했을 때
0,0에서 AB까지의 거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A, B 두 점을 지나는 일단 직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직선 이야기를 하면서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갖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A, B의 길이를 이렇게 구해 볼게. 자, 0,0에서 이렇게 쪼개면 여기 루트 13이죠. 그렇죠?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재봅시다. x끼리 뺀 거 제곱하면 1, y끼리 뺀 거 제곱하면 5의 제곱인가? 25? 루트 26. 이렇게. 그러면 자, 여기를 이렇게 연결하면 이거 뭐야? 이등변이죠? 그러면 요 길이는 2분의 루트 26. 그럼 내가 요 길이를 k라고 했을 때 피타고라스 정리를 가지고 k 값을 말할 수 있죠. 제곱한 값. k의 제곱은요. 빗변의 제곱한 값에서 빼죠. 제곱한 값을 4분의 26을. 그래서 요거 약분하면 2분의 13이니까요. 2분의 13이네요. 그렇지? k 제곱이 2분의 13. 고로 k는 2분의 루트 26. 이렇게 되겠구나. 어이구, 1대1대 루트 2 이런 관계네요. 허허. 우리 요 값을 알았으니까 높이는 루트 13 더하기 2분의 루트 26. 이게 높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참고로 여기는 이렇게 가시는 게 좋아요. 루트 26이라는 숫자 표현보다는 루트 2를 나눠서 루트 2분의 루트 13 이렇게 쓰시는 게 조금 더 이쁠 것 같습니다. 그냥 기분이 그래요. 그 다음에 밑변의 길이는 26이었죠. 결론.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루트 26 곱하기, 자, 이거 공통인수 앞으로 끄집어낼게요. 루트 13. 남은 거는 1 플러스 루트 2분의 1이니까요. 루트 2분의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됐죠?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루트 2하고 여기가 약분돼서 루트 13이 되고요. 둘이 곱하면 13, 13 됐죠? 13, 2분의 13 루트 2 플러스 2분의 13. 어이씨.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네. 자, 그래서 결론. P값, Q값 각각 얘네 둘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 둘이 더한 값은 13이라고 말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기출문제가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어요.